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요 며칠 살짝 비가 좀 내렸어요. 또 오늘 다육이들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, 네, 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, 이렇게 좀 습해지고 더워지는 이 여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무름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요 아이는 수련인데요. 이 수련이 무름병에 이제 좀 살짝 걸려서 자꾸 입장이 물을 많이 주지 않는데도 입장이 굉장히 무르고 입장에 힘이 없고 만지기만 해도 굉장히 정말 썩는 것처럼 입장이 많이 물렀던 네 수련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아예 이 화분에서 뽑아가지고 뿌리를 완전히 제가 이제 말렸습니다. 그래서 말려서 좀 뒀더니 이렇게 새로운 뿌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햇볕에 이게 좀 잘 말려줬고요. 이제 조금 물이 이제 좀 고픈지 이 아이들 입장이 이제 좀 많이 말랑말랑해졌죠. 그렇지만 이렇게 물러가지고 없어지는 입장은 다행히도 이제 좀 살짝 없어진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까맣게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이런 네, 뿌리들은 많이 털어주고 이제 좀 새 뿌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. 아직도 여기 이제 밑에 보면 까맣게 이게 조금 흔적이 좀 남아 있지요. 네, 무름병에 걸리면 거의 뭐 뿌리가 많이 썩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무름병에 걸렸을 때는 화분에서 좀 뽑아가지고 어디부터가 무름병에 좀 걸려 있는지 그 원인을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되도록이면 썩어져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라주시고 아예 이 목대 자체를 그냥 네, 잘라주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너무 많이 이제 무름병에 걸려 있어서 많이 물러 있다면 아예 이렇게 이 부분을 칼로 베어서 남아 있는 부분 아이들만 네,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살려주셔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이 무름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과습. 첫 번째로는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아이들이 무름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. 약간 뭐 세균의 침투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걸리기도 합니다. 무름병은 전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름병에 걸렸던 그 화분, 네, 그리고 또 이 무름병을 알았던 이 다육이를 만진 손,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옆에 있는 다육이들에게도 이 무름병이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개 정도, 두 개 정도 무름병이 발견이 되면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다른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게 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름병은 빨리 찾아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여름이 되고 이게 습해지면서 만약에 물을 주면 아이들 이 흙이 쉽게 마르지가 않는 이런 계절이 오잖아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 무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단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한여름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평균적으로 그냥 물을 주신다 생각을 하고 다육이들을 키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외두로 키우는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군생이랄지 합식을 해서 키우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서 하엽 정리를 좀 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바람이 잘 통하지를 않으면 물마름도 좀 늦고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줄기나 뿌리가 상할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좀 군생을 키우거나 합식을 해서 키우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엽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환기도 너무 중요하고요. 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아이들을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정말 너무 습해서 정말 물이 잘 안 마르고 좀 습한 기운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좀 선풍기를 네, 몇 시간이라도 선풍기를 좀 돌려서 바람을 좀 돌게 해주시는 것도 무름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
네, 줄 수가 있습니다. 혹시라도 이제 뭐 물음병이 생겨서 아이들 뭐 다육이들의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거나 입장이 이렇게 물러서 물컹물컹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빨리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아이들은 화분에서 아예 뽑아서 원인을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그 화분을 다시 활용을 하실 때에도 뜨거운 물에 한번 살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끓는 물에 네, 살균을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다육이들을 심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 화분에도 화분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잖아요.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이런 바이러스 균들이 남아있거나 또 침투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음병이나 이렇게 좀 다육이를 키우다가 세균성 바이러스로 다육이가 만약에 이제 네, 좀 상했다면 그 화분을 다시 사용하는 데에도 재활용을 할 때에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물음병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 오는 날은 되도록이면 물을 주시지 마시고요. 요 며칠 조금 뭐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다면 물을 안 주시는 게 첫째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한번 물을 주면 그 물이 마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습한 기운이 이렇게 좀 많이 있고 주위에 이렇게 습기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다육이 화분에다가 물을 줘도 사실 며칠 동안 잘 마르지 않거든요. 그럴 때 네, 물음병이 오기가 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기예보 보시면서 비가 오는 날이랄지, 네, 요런 날은 특별히 물 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아이들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음병이 올 때는 이런 입장들이 물이 고픈 상태의 그런 입장보다는 입장 자체가 약간 물러진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우리가 채소를 좀 데쳤을 때 그 물컹물컹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투명해지면서 물컹거리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다육이 입장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좀 물컹거림이 있거나 입장들이 좀 투명해진 감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은 물음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아예 화분에서 뽑아서 뿌리나 줄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염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. 그리고 오늘은 물음병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무더운 여름철 또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을 대비해서 물 주는 거 여러분 조심하시고요. 통풍 잘 되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. 하엽 정리도 좀 해주시고요. 세균성 바이러스 네, 조심해서 물음병에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들 네, 여러분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. 안녕.